네, 가자. 자, 일단 이항계수의 성질은 아니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던 이항정리 우리 항들 일반항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거야. 자, 22의 1번 1 더하기 2x 1 더하기 2x 제곱 1 더하기 3x 세제곱 1 더하기 4x 4제곱 뭐 이렇게 나와 있대. 얘들아 뭐의 개수 찾으라고 했어? 뭐의 개수 찾으래? x 제곱. 자, 그럼 여기에서는 x제곱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버리면 돼. 알겠죠? x제곱 안 나오니까. 자, 근데 두 번째 거에서는 x제곱이 나올 것 같거든? 맞아. 어떻게 나와? 이제는 조금 배운 사람처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고1 때처럼 말고. 얘들아 괄호가 몇 개 있는 거야? 2개 있지, 그치? 난 이거 전개라는 아이디어는 여기 둘 중에 하나 뽑고 둘 중에 하나 뽑아서 곱하는 걸 전개라고 한단 말이야. 괜찮아? 그럼 x제곱이 나오려면 지영아 뭐랑 뭐가 곱해줘야 돼 무조건? 2x 2번이야, 그치? 다시 나한테 뽑을 기회 몇 번 있니 얘들아? 여기 괄호에서 한 번 뽑을 수 있고 요 괄호에서 한 번 뽑을 수 있어. 총 2번의 기회가 있는데 그 2번 모두 2x가 뽑혀야 된다라는 뜻이야. 그러면 2x가 나와서 곱해지겠지.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항 정리할 때 일반항 썼던 게 요 아이디어라고. 한 번만 더 복습. 자, 괄호가 총 몇 개 있냐 은빈아? 1 더하기 3x가 몇 번 있어? 그럼 내가 총 몇 번을 뽑아야 돼? 아니, 총 기회. 3번을 뽑는데 그 중에 x가 몇 번 뽑혀야 된다고? 2번 뽑혀야 돼. 자, 3번 중에 2번은 3x가 뽑혀서 곱해질 거고 나머지 한 번은 1이라는 숫자가 뽑혀서 곱해질 거다 라는 표기인 거야 저게. 그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더하면 나올 수 있는 x제곱이 다 나오는 거라고. 그럼 마지막 상현아 우리한테 몇 번의 기회가 있지? 4번 중에서 몇 번이 4x가 뽑혀야 돼? 그래야 2차 항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2번은 숫자 1이 뽑혀야 되는 상황인 거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자, 개수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는 개수만 갖다 쓰면 됩니다. 2c 곱하기 2제곱 3c 곱하기 3제곱 4c 곱하기 4제곱 요거 계산하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127이 나옵니다. 127. 재밌죠? 느낌 알겠지? 자, 2번 가지고 한번 또 연습을 해봅시다. 자, 요번에 2번은 어떻게 된대? 2의 x 제곱 더하기 x분의 1이야. 요번엔 좀 헷갈리게 나와 있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여기에서 내가 x제곱의 개수를 구하래. 자, 그럼 내가 총 7번 뽑기를 하는데 얘 몇 번 뽑아서 요게 만들어져야 되거든? 이렇게 간단한 식은 보여. 3번, 4번 뽑으면 곱하면 제곱 될 거야. 됐어? 근데 우리는 좀 어려운 문제도 나올 수 있으니 정석으로 가야겠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가정하셔야 돼. 얘가 R번 뽑혔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7CR이야. 2의 x제곱이 R번 뽑혀. 나머지 몇 번은 7-R번은 x분의 1이 뽑힌다 라고 쓰는 거야. 일단. 됐어? 그럼 내가 구할 개수 따로 차수 따로 체크해주면 돼. 개수는 요건데 차수랑 관련된 x라는 놈은 이렇게 생긴 거야 지금. 전개하면 괄호들. 문제 없지. 그럼 내가 R값을 구하기 위해선 뭐 해주는 거다? 요거 계산해 줘야겠죠. 자, 우리 나누기니까 지수끼리 빼기죠. 그래서 x에
3r-7제곱으로 바뀔 거고 요게 뭐였으면 좋겠다? x제곱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라고. 괜찮아요? 그러면 얼마야? r은 3이라는 값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찾아주는 겁니다. 문제가 복잡하더라도 문자 쓰셔야 돼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r이 3이면 그때 뭐 구하라고? 개수 구하라고 했으니까 7C3 2세제곱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3호에 8 곱하는 형태인 것 같아요. 답은 280 나오십니다. 280. 알겠죠? 자, 한번 도전을 한번 해봅시다. 일단 아래 게 엄청 어렵진 않아서 아래 거랑 오른쪽 거 그냥 한 번에 다 해결을 할게요. 시작. 네, 한번 체크합시다. 자, 그럼 계산 문제죠. 야, 3번 뽑으래. 그러면 뭐 이제 개수만 쓰면 되니까 4번 중 3번 2가 3번 뽑히고 대신 5가 1번 뽑힐 거야. x 빼고 이렇게도 바로 써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습이 좀 되면. 그쵸? 그래서 얼마입니까? 160? 됐죠? 그 다음에 요 놈은 어때요? 제곱이래. 제곱. 그럼 뭐해? 5번 중 2번 뽑혀야 돼. 마이너스 kx가. 그러면 마이너스 k가 2번 곱해지고 1이 3번 곱해지는 형태겠구나. 됐나? 그래서 얼마? 10k제곱인가요? 됐어? 자, 그래서 저 왼쪽 게 얼마여야 된대요? 몇 배? 4배 하면 160이 돼야 된대요. 4배 하면. 됐죠? 그러면 k제곱은 4니까 k는 2라는 걸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24번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정석보다 눈에 보이는 걸 빨리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지, 그치? 그래서 몇 번인 게 바로 눈에 보여. 일단 얘는 뽑히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 그치? y제곱을 처리할 방법이 없어, 내가. 그래서 3번, 2번, 0번 뽑혀야 된다라는 게 보이실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됐어? 야, 그러면 얘는 항이 몇 개야, 괄호 안에가? 2개지. 아니, 3개지, 3개. 왜 2개야, 씨. 헷갈리게, 씨. 괄호 안에가 항이 3개잖아. 3개잖아. 이 상태에서는 3개잖아, 지금. 그치? 그럼 뭐 써야 되냐면, 사망정리라는 걸 써야 돼요. 사망정리. 우린 지금까지 이항정리를 했잖아. 사망정리. 야, 앞에 곱해지는 요 숫자가 뭐였어? 5번 중에 얘가 2번 뽑힌다라고 얘기했지, 그치? 근데 사실 이 조합 공식은 얘들아 이렇게 되잖아. 계산하면. 맞아?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랑 공식이 같아요. 2개짜리. 무슨 말인지 이해 갈까? 맞잖아. 5개 나열할 건데 2개, 3개가 중복된 거잖아. 1, 2번, kx 3번. 그거 나열하는 순서 생각한 거라고, 사실은 조합은. 그치? 그래서 3개짜리 사망정리라는 걸 니네가 배울 일이 대학 가서 있을지 모르겠다만 있어요. 얘 몇 번 나와야 된다고? 3번, 2번, 0번, 전체 5개. 이렇게 쓰면 돼요. 사망정리. 그런 다음에 저거 앞에 거 3번, 그 다음 거 2번, 마지막 거 0번 써주면 돼요. 개수들만. 그럼 개수 구했네요. 이게 답이에요. 얼마? 계산하면 얼마? 확실해? 이게 맞다고? 네. 맞아요? 이렇게 나와. 이런 게 사망정리라는 게 있어. 대박이지. 너무 좋지. 한 2개 되나요? 어? 한 2개 되나요? 항 2개일 때도 똑같잖아. 항 2개일 때가 이제 그럼 이게 느낌표가 하나가 없는 거지. 그럼 이게 그냥 조합 공식이 되는 거야. 사실 이렇게 됐던 거였어. 짜증나죠? 이런 것도 원래 확통만 하면 가르치고 했었는데. 근데 뭐 저걸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나오지 않으니까, 그치? 그럼 나는 저 항이 3개면 어떻게 써야 되냐? 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사망정리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한 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2덩어리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정석대로 가는 거야. 지금 알겠지? 정석대로 갔을 때 이렇게 두 개로 가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항에서만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다고? 얘가 5번 다 곱해지는 상황에서만 상수항이 나올 수 있다를 언급하시면 되는 거야. 얘가 한 번도 안 곱해지는 거. 5번 중에서. 이해갈까? 이런 경우 하나밖에 없잖아. 만약에 얘가 여러 개 생기면 이 앞에 그 숫자도 써줘야 돼요. 참고로. 이해가? 다시. 나는 상수항이 생길 수 있는 거는 5번 기회 중 5번 모두 얘가 뽑혔을 때야. 여기에서만 상수항이 생길 수 있다야. 이해가죠? 여기까지? 이렇게 쓴 다음 그럼 요 식에서 또 상수항을 뽑아내야 돼. 너무나 다행히 요번엔 1이니까 얘는 생략할 거고요. 이 안에서 상수항을 뽑으려면 5번 중에 3번은 앞에 놈이 뽑혀야 되며 2번은 뒤에 놈이 뽑혀야 된다. 이거 정리해서 상수항 값 계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답은 똑같이 160 나오네요. 서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식을 좀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요 정도까지만 언급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학교에서. 괜춘? 오케이. 넘어갔어. 자, 이제 살짝 응용 26번 문제를 봅시다. 5번인가? 5번. 야, 진짜 살짝 응용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라는 너희의 생각이 맞을 거야. 얘들아, 여기에서 뭐 구하래? x 세제곱의 개수 구하래. 아, 근데 앞에 이상한 놈 곱해져 있다. 당연히 어떻게 하겠냐, 얘들아. x 세제곱 개수 어떻게 구하? 오유, 비둘기가 30마리 날라간 것 같은데? 어떻게 구하겠어? 현우가 당연한 아이디어. x 세제곱 구하래. 뭐 해야 돼? 저 앞에 있는 놈 처리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걸 전개해서 내가 항을 찾아봤자 얘랑 곱해질 거야. 그 상태에서 x 세제곱을 구하래,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있는 거 말해봐. 직관 1차원적으로 생각해. 그게 맞으니까. 어? 아이씨. 상현아 어떻게 하겠어? 어? 어? 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얘는 더 이상 전개할 게 없고 뒤에 놈은 전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그럼 얘가 최종적으로 얘랑 곱하는 것까지 해야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너무나 당연하게 x제곱에 뭐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돼. 1차 항. 그럼 우린 뭘 찾아? 1차 항 찾아야지. 이렇게 가면 되지. 왜 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AX가 곱해지는 상황도 체크해봐야죠. 얘 1차 항이야. 그럼 여기서 뭐 필요해? 2차 항. 끝. 2개 더하면 답이지. 역시 왜? 내가 말했잖아. 쉽게 생각하라니까. 이번에는 안 꽈어. 자, 그럼 개수만 쓰니까 얘들아 x는 버리고 숫자만 쓰세요. 4, 8에 32. 얘는 마찬가지로 얼마입니까? 6, 4, 24 a가 나오게 됩니다. 자, 2개 더했더니 마이너스 40이었으면 좋겠대요. 됐습니까? 자, 마이너스 72가 돼야 되니까 a 얼마? 마3이라는 값이 나와줄 겁니다. 끝. 됐나요? 자, 하나하나 할게요. 요번에 아래 거 26번 해봅시다. 네. 자, 또 얘는 생각을 좀 해봐야 돼. 다 전개할 건 아니고 바로바로. 얘를 내가 전개를 하면 결과적으로 뭐가 생겨? 차수가 제일 낮은 건 2의 5제곱 생기겠죠. 괜찮아요? 그 다음 차수가 그 다음으로 높은 건 몇 차항 생겨? 2차항 생길 수 있지. 5번 중에 한 번만 x제곱이 뽑히고 나머지 4번은 2라는 숫자가 뽑히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 x제곱항. 근데 그 다음은 4제곱항이거든? 의미가 없죠, 어차피.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래서 요 2가지에 곱해질 것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얘는 얼마? n번 중에 2번 x가 뽑히는 걸 찾으시면 되겠지. 나머지
n-2번은 숫자 1이 뽑혀야 될 거야. 됐어? 그럼 문제 조건을 봐야지. m이 2보다 큰가? 쌤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럼 킵. 해놔. 이게 없을 수도 있겠지 뭐. 됐어?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n번 중에 n번 모두 0번으로 갑시다. x가 한 번도 안 뽑혀. 대신 1만 주장창 뽑혀.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내 말 이해 가냐? 그럼 아래 거 얼마야? 아래 게 더 쉽다. 개수만 씁시다. 1 곱하기 5, 16, 80. 이렇게 나올 거라고. 80 나오지, 80. 한참 부족하죠? 그 한참 부족한 걸 위에서 채워야겠네, 결국엔. 그럼 m은 2보다 클 수밖에 없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MC2 곱하기 32가 얼마가 돼야 돼? 96 돼야겠죠. 됐나요? 얘가 3이어야겠네요. 뭐밖에 없다? m은 3이다. 끝. 네, 그냥 계산 문제야, 계산 문제. 27. 나랑 동갑이네요. 자, 시작. 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또 x제곱의 개수를 찾아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쵸? 그럼 나올 수 있는 항들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그래서 내가 얘를 먼저 한번 가져가 볼게.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항들은 어떻게 생겼니? 5번 중에 R번을 뽑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뒤에 거는 항상 여기다 항을 쓰는 거니까 마이너스 가져가서 쓰는 거야. 마이너스 x분의 2에 5-R번 제곱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치? 왜? 이렇게 안 썼어? 뭐 이상해? 뭐 잘못 썼어? 2가 아니라 5야? 땡큐. 산으로 갈 뻔했네. 자, 그러고 나면 얘를 어떻게 처리하냐? 개수와 문자를 분리하세요. 근데 마이너스는 웬만하면 개수한테 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문자는 문자 하나 단독으로 있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2의 5-R제곱이 되고 x의 5-R제곱분의 1이 돼요. 쪼개야 돼. 자, 그럼 난 나올 수 있는 항을 본다고 했으니까 요 둘을 곱해봅시다. 그럼 분모에 있으니까 나누기니까 뭐 해주면 돼? 지수를 빼주면 되겠죠? 6R-5가 되지. 여기까지 괜찮냐? 자, 내가 아래 집어넣을 수 있는 건 얘들아 0부터 5까지였다. 맞아. 아래 0 넣어봐. 몇 차야? x-5제곱, x1제곱, x7제곱 요런 항들이 만들어진다고. 점점 커지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x제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냐? 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렇잖아. 왜? 앞에서 만들어봤자 나오는 게 최대 몇 차? x 4제곱이 최대고 상수항이잖아, 그 다음에. 맞아요. 나올 수 있는 차수 최대는. 그럼 어때? 나머지 놈들은 쟤랑 곱해서 절대 제곱을 만들 수가 없잖아. 누구밖에 없어? 얘밖에 없지. 내 말 이해 가냐?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찾을 거는 어떤 거라고? 뒤에 거에서는 이게 언제야, 얘들아? R이 1일 때야. 맞아. 자, 뒤에 거에서는 5C1 x의 5제곱 뭐 여기다 대입하자. 야, 아래를 넣어. 마이의 4제곱 x의 1제곱. 현재 이런 형태가 나와 있는 거야. 오른쪽 괄호에서. 그러면 이제 왼쪽 괄호에서 뭐 찾아야 돼, 얘들아? 왼쪽 괄호에서? 현우가? 몇 차 찾아야 돼? 내가 최종 2차를 만들 거니까. 1차. 그럼 왼쪽 괄호에서도 1차. 내가 이거 전개해서 1차 할 거거든, 얘들아. 야, 그러면 아무리 봐도 얘 한 번 뽑히는 거밖에 없지 않냐? 그러면 겁먹지 말고 뭐 하라고? 한 묶음으로 보라고. 이렇게. X만 따로. 얘만 한 번 뽑히는 경우, 얘 나머지 한 번 뽑히는 경우 생각하면 되잖아. 맞아? 이게 맞아? 아니지. 자, 다시 생각을 해봐, 생각.
1차가 나오려면 어때야 된다고 얘들아? 요거 한 번 뽑혀야 되고 얘는 뽑히면 안 돼. 곱해지면 안 된다고 2차는. 그럼 나머지 한 번은 얘가 뽑혀야 되지, 그치? 그래서 이런 거 편하게 하라고 아까 알려준 거야. 그러니까 얘를 원래 정석대로 니네 배운 걸로만 따진다면 전개하셔야 돼요. 전개해서 x의 개수 생각하셔야 돼. 1차항의 개수. 귀찮잖아. 그래서 뭐 하라고? 내가 두 개를 뽑을 수 있는데 얘 한 번, 얘 한 번, 얘 0번인 거라고. 됐어? 그래서 1이 한 번 곱해지고 x가 한 번 곱해진다라고 쓰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나요? 아까 상황 정리를 언급해드린 이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아니면 전개해서 1차항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1차항 생각하는 건. 뭔 말인지 이해 가죠? 자, 그래서 여기에 곱해집니다. 저 숫자가 뭐 2네요. 2x만 곱해지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 10, 16, 160x제곱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는 160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바로 풀어도 사실 되긴 하는데 풀기 전에 우리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 정리 좀 한 번만 할게요. 언급만 하고 넘어갔었던 것 같아. 파스칼 삼각형 개념 하나만 좀 체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은비야, 파스칼 삼각형이 뭐냐? 대각선으로 곱하면 어? 해봐. 깨끗하게 얘기해봐. 대각선으로 곱하면 어. 뭐야? 뭐가 나오는데 뭐가 나와? 자, 우리 파스칼 삼각형 우리 많이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맨 꼭대기에 뭐 있어? 얼마? 숫자 1. 본 적 있죠? 그 다음 줄은 뭐였지, 얘들아? 1, 1. 맞나? 그 다음은 1, 2, 1, 1, 3, 3, 1, 1, 4, 6, 4, 1. 한 줄만 더 쓸게. 1, 5, 10, 15, 1. 이런 식으로 나열해 가는 게 파스칼 삼각형이었습니다. 배운 기억은 있죠. 근데 사실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놈은 1 더하기 x의 0제곱의 개수야. 개수. 요 놈들의 개수야, 개수. 전개했을 때 1 더하기 x의 0제곱이 뭔데? 어? 뭐야? 1이지. 숫자 1이잖아. 숫자 1. 1밖에 없어. 그럼 그 다음 줄이 뭔데? 1 더하기 x의 1제곱의 개수야. 맞지? 1, 1. 그 다음 거. 1 더하기 x의 제곱의 개수죠. 1, 2, 1. 1 더하기 3x의 아유, 뭐 개소리야. 미안해. 1 더하기 x의 세제곱의 개수라고. 1, 3, 3에. 의미 이런 거 본 기억나지? 갑자기 이제 났어? 네가 알던 거랑 달라? 아이씨. 요 놈의 개수야. 그래서 그걸 나열해놓은 거라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는 이항정리라는 걸 배운 사람으로서 저놈의 개수는 조합이랑 관련이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합으로 넘어갑니다. 꼭대기가 1이죠? 근데 두 번째 줄은 뭐냐면 1제곱이잖아. 1시 0과 1시 1의 값입니다. 둘 다 1이에요. 그 다음은 두 번 중에 상수항, 1차항, 2차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래서 한 번도 안 뽑히는 경우 x가 한 번 뽑히는 경우, x가 두 번 뽑히는 경우의 개수들이 있는 거야. 1, 2, 1이지 요게 값이. 그 다음 세제곱이었잖아. 개수만 쓴 거라며. 세 번 중에 x가 한 번도 안 핀 거, 즉 상수항. 세 번 중에 x 한 번 뽑힌 거, 세 번 중에 x 두 번 뽑힌 항, 세 번 중에 x 세 번 뽑힌 항의 개수들이라고 적혀 있는 거라고. 됐죠? 이제는 그냥 쓸게요.
말하면 쓰면 너무 목 아픈데? 그래서 이런 성질을 갖게 되더라. 파스칼 삼각형이 사실은 조합의 식이 만들어지더라. 여기까지 쓸게요. 뭐 계속 나갑니다. 참고로.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어때 얘들아? 아니 이거 숫자 만들어가는 방법 니네 알지 않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두 개 더해서 그 다음 거 만드는 거 아니냐? 맞지? 저걸 똑같이 여기다 표기해 볼게. 이거 두 개 더하면 얘 된다 아니냐? 괜찮을까? 그래서 이 방향의 화살표 있잖아. 1번이라고 할게요. 우리 1번을 나타내는 공식은 뭐냐면 전줄 두 개를 곱해서 다음 줄 숫자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규칙 보세요. 앞에 거 똑같죠? 연속이죠? 그 다음에 앞에가 1 커지고요. 뒤에 거는 큰 거 따라가야 됩니다. 자, n마1 cr마1 플러스 n마1 cr은 그 다음 줄로 내려가서 nc 뒤에 거랑 같다. 까지가 공식입니다. 얘는 뭐 했어? 우리 배웠었죠? 고1 때 나오는 거. 거기서 요 정도까지는 알면 좋아라고 얘기하고 넘어갔었던 거예요. 참고로. 괜찮아? 그럼 하나만 더 할까? 고1 때 했던 거 여기 옆에다 그냥 같이 쓸게. 그러면 얘는 가운데 자르면 좌우 대칭입니다. 맞나요? 좌우 대칭 그림 괜찮니 얘들아? 여기서 선 그으면 좌우 대칭 되는 거 보이니? 값이 됐어? 그래서 어떤 것도 있었어. 요거 말고 이건 고1 때 하는 거. NCR은 뭐랑 같다? NC N마R과 같다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두 개 더하면 뭐 가운데 두 배가 되겠죠. 요게 사실은 여기서도 얘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두 가지. 괜찮니? 기억났니? 자, 그 다음 두 번째. 뭐 초록색으로 한번 가볼게요. 신기한 거. 뭐? 와, 씨, 대박. 저 4개 더하면 10대네? 그렇잖아. 이거는 어디서 선을 긋든 무조건 됩니다. 단, 모서리에서 시작을 해야 돼요. 왼쪽 모서리에서 시작. 이 중에 하나를 잡아. 내가 대각선으로 쫙 밀어. 다 더해. 그리고 더해야 하면 그 다음 여기에 있는 6시 3이 됩니다. 계산해 보세요. 얼마야? 이게 1, 2, 3, 4 아니지. 1, 3, 6, 10이잖아. 1, 3, 6, 10. 됐어? 1, 3, 6, 10 더하면 20이거든. 6, 3, 20입니다. 5, 4, 20. 이런 성질을 가져. 얘를 뭐라 부른다? 하키스틱이라고 부른다. 하키스틱. 이게 외국에서 다 이름이 붙은 거기 때문에 하키스틱이 가다가 꺾이죠, 마지막이. 그래, 하키스틱처럼 생겼다 해서 하키스틱이라 불러요. 그럼 일반에서 써보면 잘 봐. 0에서 시작해야 돼, 그치? 어떤 줄에서 시작을 할 거고, 맞지? 그래서 NC 0부터 스타트 끊었다 가정해 볼게. 그럼 그 다음 거는 한 줄 내려가고 오른쪽 이동하면 뒤에 숫자도 커져요. 그래서 NC 1이 돼요. 그 다음은 N 플러스, 미안해. N 플러스 1C 1이 돼요. 줄도 바뀌고 뒤에 것도 커지고 오른쪽 아래 방향이라고 생각하셔야 돼. 그럼 그 다음은 N 더하기 2C 2가 되겠죠. 자, 어디까지 가고 싶냐, 상현아? N 더하기 얼마까지 갈까? 원하는 대로 얘기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N 더하기 RC R이라고 쓸게요. 일반화 시켜야 되니까.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고 마지막에 꺾여. 다시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가야 뒤에 숫자가 커지거든, 얘들아. 왼쪽 아래 방향은 뒤에 숫자가 동일하다라는 성질을 갖고 있어. 됐어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뭐가 된다? 마지막은 줄을 한번 바꾸지만 뒤에 숫자는 안 변하더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난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줄 바뀌면 하키스틱이거든, 얘들아.
뒤에 숫자가 1씩 커졌지. 그럼 마지막은 안 커지면 돼요. 그렇게 난 기억을 했어. 왜냐하면 잘 보이죠? 1이라고 쓴 거? 하키스틱 2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겠니? 그림이 좌우 대칭이라며. 뒤집어도 성립입니다. 이렇게 가도 얘가 나와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핑크색은 왼쪽 아래로 가기 때문에 앞에 숫자는 커지는데 뒤에 숫자는 동일해요, 계속. 그런데 계속 똑같다가 마지막에만 1 커지는 게 핑크색 하키스틱의 특징입니다. 그쵸? 그래서 NCN, N 플러스 1CN, 뒤에 거 안 바뀌어. N 플러스 2CN, N 플러스 RCN. 뒤에 숫자는 계속 똑같아. 그러면 마지막 줄 바꿀 때, 즉 다 더했을 때는 뒤에 것 좁아. 마지막 한 줄 다 더해서 꺾일 때는 뒤에 숫자가 1 커진다고. 근데 사실 이 하키스틱 1과 2는 요 관계를 쓰는 겁니다. 요 관계. 위아래가 대칭이죠. 괜찮을까?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 어렵지 않죠? 뭐 상상해볼 만하지 생각보다. 뭘 알면 돼 일단. 요 놈들의 개수랑 관련이 있구나라는 걸 알면은 숫자가 어떤 모양인지 알겠지. 그럼 다시 얘들아, 요 놈들의 모양을 알면 잘 봐. 이거 2개 더하면 얼마야? 이거 2개 더하면 개수의 합이죠. 개수의 합은 x에 얼마 대 2? 1 대 2이잖아. 그래서 2개의 합은 항상 2의 1제곱이에요. 이렇게 더하면 뭐야? 개수의 합이야. 그래서 x의 1 대 2이니까 2의 제곱입니다. 이해 갑니까? 요거 다 더하면 2의 세제곱이지. 니네 이거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어? 이항계수의 성질에서 1번에 나왔던 형태잖아. 그치? 그래서 가로줄 다 더하면 2의 거듭제곱꼴 되는구나 라는 생각. 됐나? 그럼 거기에 하나만 더 얹자면 이게 대칭성이라며. 정확하게 항이 6, 짝수개라면 얘들아 반 자르잖아? 그러면 그 전 줄의 합과 같겠죠. 왜? 전체가 2의 5제곱. 잘 생각해. 요게 2의 5제곱이잖아. 얘는 2의 4제곱이잖아. 맞아. 그런데 얘가 2의 4제곱이잖아. 왜? 대칭이니까. 이거 2의 5제곱의 절반일 거 아니야. 이런 성질도 갖고 있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것까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뭐 충분합니다. 파스칼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라. 네, 잘 정리 좀 해놓으세요. 가봅시다. 자, 지난 시간에 썼던 이항계수도 지금 머릿속에 있어야만 문제를 풀 수 있어, 얘들아. 그래서 거기 28번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28번의 1번 문제를 보시면 1000보다는 크대, 얘들아. 누가? NC1부터 NCN까지의 합이다. 가로줄 합이랑 비슷한데? 근데 뭔가 찝찝해야 돼. 현우가 뭐가 찝찝하지? 뭐라고? NC0이 빠졌어. NC0. 이게 NCN을 빠뜨리면 티가 많이 나거든. NCN-로 끝나니까. 근데 NC0 빼는 건 애들이 가끔 틀려. NC1부터 시작하는 게 자연스럽단 말이야. 생각보다. 조심해야 돼. 알겠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NC0, NC1, NCN. 파스칼 삼각형 방금 썼던 거 생각하셔도 되고요. 지난 시간에 썼던 이항계수 성질 떠올리셔도 됩니다. 얘는 2의 n제곱이에요. 됐죠? 근데 NC0이 얼마니까? 숫자 1이니까 넘기어서 거기 가운데 들어갈 놈을 1000보다는 크다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이 2000보다는 작다 이런 식이 만들어질 겁니다. 괜찮죠? 1 이항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요거니까.
됐나요? 네. 그래서 그냥 넘기면 얼마? 1001. 2의 n제곱 2001. 어차피 n은 자연수야. 자연수 값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쵸? 그래서 그냥 뭐 하면 됩니까? n은 얼마보다는 커야 돼. 이게 정확하게 뭐 굳이 따져보면서 하면 9점 얼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10점 얼마 되지 않겠냐? 2의 10제곱이 1024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자연수 n값 10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괜찮냐? 자 2번은 얘들아 뭐만 더하래? 짝수만 더하래. 너무 쉽네요. 뭡니까? 원래 100제곱 다시 100시 0부터 100시 100까지 다 더하면 원래 얼마지? 2에 100제곱이야. 그거를 홀짝이 각각 어떻게 한다고? 반으로 나눠서 가져가면 됩니다. 얘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 개념 썼던 거 다시 한번 봐봐 알겠지. 홀수만 더한 거 짝수만 더한 거 반반 가져갈 거라고. 됐어요? 대칭성이 있기 때문에 성립해요 참고로. 자 그러면 얼마야 이게 결국에? 2의 몇 제곱이야? 99제곱이죠. 그래서 로그 2의 99제곱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99가 되겠네요. 괜찮습니까? 짝수가 하나 더 많은 거예요. 네 근데 보정돼요. 써봐 보정돼. 못 믿어? 야, 이게 조심해야 된다? 야, 대칭이라고 해가지고, 얘랑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100시 0은 100시 100이랑 같지. 100시 99랑 같진 않을 거 아니야. 얘랑 얘가 같은 거지. 그래서 모든 항이 서로 같다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대칭성을 이루면서 숫자의 합이 일정, 이항 개수 정리 지난 시간에 쓴 것 봐. 이씨. 거기에 나와 있어. 똑같다고. 홀수끼리 합, 짝수끼리 합 똑같이 돼요. 증명 다 되어 있어, 식으로. 네. 자, 3번은 뭡니까? 3번. 절반으로 나와 있죠? 개념 쓴 거에. 자, 3번은, 야, 이게 하키스틱인 거야. 어때? 앞이 얼마씩 커져? 1씩 커져. 뒤에도 얼마씩 커져? 1씩 커져. 오른쪽 아래를 향해 가는 하키스틱. 그러면 처음에 잘 봐야 되는 건 0에서 시작했는지 보셔야 돼. 1시 0에서 출발해서 왼쪽 모서리 시작 맞아. 완벽한 하키스틱이야. 됐니? 그러면 그 좌변에 있는 거는 마지막에 꺾여야 돼. 그래도 줄은 바뀌고 대신 뒤에 건 안 바뀐다고. 앞에서 뒤에 게 1씩 커졌으면 마지막엔 안 바뀐다고. 이렇게 바로 쓰면 됩니다. 자, 얘는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봐주면 조금 더 보기가 편하실 거고 편한 대로 하세요. 2분의 n 뿌릴 n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두 개만 남죠? 됐나요? 얘가 55보다 커야 하므로 n은 10보다 커야 합니까? 네. 이런 관계식을 만들어낼 수 있네요. 음수인 범위는 굳이 안 구해도 되니까. 그래서 답은 11 나옵니다. 자, 아래 29번을 응용이다 얘들아. 응용. 그 마이너스 4분의 3은 어떻게 튀어나온 건지 생각을 해봐요. 네, 한번 풀어볼게요. 29번.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어떤 식인지를 니네가 찾아내야 되거든, 얘들아. 야, NC0에 4분의 3 곱해졌냐, 안 곱해졌냐? 안 곱해졌지? 그러면 너희 생각은 뭘 해야 되냐면 그 조합의 뒤 숫자는 4분의 3이 뽑히는 수겠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바로. 그래서 NC0엔 4분의 3 안 곱해져 있잖아. 대신 NC1엔 뭐 곱해져 있니? 4분의 3은 나왔는데 마이너스가 달려있네. 그래서 이거는 식이 살짝 변형되어 있어요. 잘 봐. NC0는 뭐가 곱해져 있냐면 4분의 3만 계속 늘어나잖아. 그치? 그러면 1이 생략되어 있는 거야. 니네 요렇게 보아달라는 문제였어요. 참고로 이 문제.
쌤 그러기에는 마지막 놈이 이상한데요. 그 마지막 항에 마이너스 1과 4분의 3의 밑줄 좀 쳐놔요. 걔는 낚시야. 일부러 따로 써놓은 거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묶어서. 낚시해 놓은 거야, 낚시. 왜냐면 이렇게 써놓으면 너무 티나니까. 자, 그 다음은 NC1은 그래서 뭐가 된 거야? 1이 몇 번? n-1번 곱해지고 대신 마이너스 4분의 3이 한 번 곱해졌다라는 뜻인 거라고. 그럼 거기 나온 거 나오잖아. 그 다음에 NC2는 1이 이제 1은 생략 한 번만 더 쓸게. 대신 마이너스 4분의 3이 두 번 곱해진 거지. 얘도 티날까봐 마이너스 안 쓴 거야. 마이너스 4분의 3 써놓으면 너무 티나니까. 내 말 이해 가죠? 이렇게 돼서 점점점 어디까지? NC n번 1은 0번 뽑힐 거고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n번 뽑히는 형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식입니다. 괜찮을까? 그렇다면 얘는 뭐 한 거야? 원래는 1 더하기 x의 n제곱을 전개하면 이게 x자리인데 x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3 대입한 거라고 지금. 이 식이 현재 뭐라고? 1 더하기 x의 n제곱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4분의 3을 대입하면 위의 식이 된다고. 알겠어? 그래서 결론. 주어진 식은 fn이라는 요 식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4분의 3의 n제곱이 바로 fn의 식이 됩니다. 됐습니까? 얼마야? 4분의 1의 n제곱이죠. 4n제곱분의 1이라고 쓸게요. 왜? 어차피 역수할 거니까. 자, 그럼 f5분의 1은 역수에 5 집어넣은 거니까 4의 5제곱으로서 1024라는 답이 얻어지겠네요. 30번 시작. 네, 볼게요. 얘들아,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는 원리도 원래 있던 집합에서 뭘 뽑아내는 거야? 원소들을 몇 개 뽑아내는지에 따라서 부분 집합의 개수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한번 복습 좀 해볼게. 잘 봐. 자, 이거는 뭐 복습이야. 1부터 10까지 원소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은 어때요, 얘들아? 원소 몇 개짜리? 0개짜리 부분 집합 만들 수 있지. 그거의 경우의 수가 뭐야? 10개 중 아무도 안 뽑는 거야. 원소 1개짜리 개수는 10개 중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원소 2개짜리는 10개 중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죠. 그래서 원소 다 10개짜리가 맥시멈. 다 뽑으면 나오겠지. 얘들아, 요거 다 더하면 부분집합의 개수죠. 그래서 2의 10제곱이 부분집합의 개수였던 거야. 다 더하면 2의 10제곱이잖아. 이항계수 성질. 자, 그럼 이 문제도 동일합니다. 원소 몇 개 있대요? n개. 그 중에 나는 원소의 개수가 짝수개였으면 좋겠어. NC2, NC4, NCU. 쌤, n이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요. 네, 어쩔 수 없어요. 점점점으로 잡으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괜찮냐? 그러면 얘는 결국에는 뭔데? 짝수들만 더한 거 아니냐? 맞아. 근데 뭔가 찝찝해야 되는데? 현우가 뭐가 찝찝하지? 그렇지. NC형이 없었죠. 얘 깍두기도 잠깐 써놓자.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다 더하면 얼마라고 했지? 원래 2의 n제곱인데 그거 절반 된다고 무조건. 알겠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거는 NC형을 제외한 짝수들의 합이야. 짝수만 합. 그럼 뭐라고 얘는? 2의 n-1제곱 빼기 1이겠지. NC형 1이니까. 됐습니까? 얘가 얼마보다 크면 좋겠다고? 400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자, n-1 마음에 안 드니까 넘긴 다음 2도 곱할게요. 2의 n제곱은 802보다 컸으면 좋겠대. n이 될 수 있는 최소값은 10이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합시다. 네, 자 일단 용어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확률이라는 단원 2단원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대단원 2단원. 확률도 생각보다 별게 없어. 처음 세팅만 잘하면 돼요. 대신
야,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 있잖아. 용어 종리라고 쓸 뻔했어. 니네가 중학교 때 배웠던 확률들은 진짜 그냥 계산하는 것만 배운 거고 정확한 개념을 배우지는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시행이라는 단어예요. 시행.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시행이 뭘까? 시행. 뭐해? 시행이 뭐야? 시행. 자, 같은 조건에서 여러 번 반복 가능해야 되며 그 결과가 명확하게 결정이 돼야 합니다. 결정되는 다 쓰자. 실험이나 관찰을 의미합니다. 뭘까? 가장 많은 예시로 들어지는 게 뭘까? 중학교 때 통틀어서 동전 던지기, 주사위 던지기. 한 번 할 때마다 그게 뭐든 다 시행인 거야. 여러 번 할 수 있죠. 명확하게 결과물이 정해져 있지. 동전이 껴서 섰어요. 이딴 얘기 하지 말고, 알겠어? 앞뒤냐? 1, 2, 3, 4, 5, 6이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 이런 것들이 바로 다 시행이야. 야, 그럼 내가 방금 말했듯이 결과가 명확하게 나와. 그럼 그 결과들이 뭔지가 궁금하잖아. 그치? 그 결과를 모두 다 모아놓은 것을 우리는 표본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표본 공간. 표본이라는 게 뭐야? 표본. 뭐 통계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잖아. 그치? 표본은. 그러니까 이런 실험 관찰들을 통해서 나온 것들을 표본이라고 해. 그것들 모아놓은 공간이란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통계학자들과 수학자들은 사이가 좋지 않아요. 수학자들은 니네가 뭔 수학이냐? 통계학자들한테 그러고, 통계학자들은 우리도 수학이다. 이렇게 하는데 결국엔 싸움이 났어. 그래서 확률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론이 있어요. 수학의 일부분에서 발췌돼서 새롭게 발전된 학문이야. 근데 약간 통계학자들이 자존심이 상해. 왜? 수학자들이 쓰는 용어를 못 쓰겠어. 오케이? 그래서 확률은 사실 함수야. 근데 함수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 표본 공간은 사실 전체 집합이에요.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며. 사실 집합이에요. 이해가? 이름만 바꿔 쓴 거야. 용어에 좀 친숙해져야 돼. 수학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얘는 뭐 영어로는 뭐 샘플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플 스페이스. 쌤이 간혹 그냥 샘플 스페이스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어요. 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래. 절대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냥 이해해요. 알겠어? 자, 이 경우는 결과들을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다. 됐나요? 야, 그러면 이 결과들 중에서 니네가 맨날 물어보는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주사위 던졌어. 짝수가 나올 확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치? 그럼 그 짝수가 나온다라는 거는 결과의 일부분이죠. 모든 결과 중에서 일부분이잖아. 그치? 이해가? 그걸 우리는 사건이라고 불러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말했던 거. 뭐 주사위 생각하시면 조금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여기에 조금 더 용어 정리가 필요해서 3가지 정도만 더 쓸게요. 첫 번째, 근원 사건이라는 게 있어. 야, 그럼 얘는, 자, 이 3개는 다 사건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야. 알겠죠? 근원 사건은 뭐냐면, 사건은 사건인데, 원소가 하나짜리 사건이야.
그럼 예를 들어 뭐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1이 나오는 상황, 2가 나오는 상황, 3이 나오는 상황. 이렇게 하나의 결과물들로 이루어진 사건을 근원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전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말했잖아. 뭐라고? 얘네들은 뭐라? 싫어한다. 수학 용어 쓰는 거. 전사건이 뭐겠냐? 그러니까 결국엔 전체 집합이랑 똑같은 거야. 모든 상황이 다 일어나는 거야. 알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전사건은 조금 다르게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이 얘기할 수 있어. 꼭 일어나는 사건이다. 어렵죠? 무슨 말일까? 사건은 뭐라고 했지 아까?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며, 그치? 맞아? 근데 어때? 내가 시행을 해서 나오는 그 결과들이 표본 공간인데 거기서 일부를 떼는 게 사건인데 전사건은 그 일부가 어때? 시행해서 말이 꼬였다.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 사건이라며. 맞아? 그럼 내가 주사위를 던졌거든, 얘들아. 그럼 내가 전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원소들을 갖고 있어야 될까? 주사위 던졌을 때. 주사위 던지는 시행을 한번 할 거야? 내가 전사건이라는 놈을 세팅해서 전사건을 갖고 있어. 그럼 전사건에 근데 만약에 1, 2, 3, 4, 5만 들어가 있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6이 나와버렸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건 전사건이야, 아니야? 아닌 거라고. 그냥 좀 더 쉽게 생각하세요. 얘는 표본 공간 그 자체입니다. 부분 집합 중에서는 원래 집합과 동일한 집합이 존재하죠?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괜찮을까? 자, 두 번째. 공사건이 있다. 느낌 오죠? 뭐겠냐, 공사건은? 공집합이겠지. 그래서 얘는 뭐야? 절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야. 좀 더 직관적으로 해석하자면 공집합 떠올리시면 돼. 부분집합 중에서 원래 집합과 동일한 부분집합 그리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하게 받아들여지실 겁니다. 정의를 이렇게 했어요. 용어 정의를. 그래서 좀 헷갈리죠.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랑 사건이 조금 중요해서 표본 공간 우리는 보통 샘플 스페이스 맨 앞자 따서 S를 갖다 쓸 거고요. 사건은 임의의 알파벳 A, B를 가지고 보통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우리 합사건을 정의할 거예요. 합사건은 당연히 무슨 말일 것 같아? 합집합일 것 같아. 그래서 A 사건 또는 B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하자? A 합 B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집합기호 동일하게 사용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곱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곱사건은 모르겠는데요. A도 일어나고 B도 일어나는 경우. 교집합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예요. 그리고 그냥 단순히. 괜찮을까? 3번 배반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야, 배반 사건, 배반. 반대되는 상황을 의미하거든. 무슨 말이냐면 A와 B는 절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 요게 배반 사건이에요. 예를 들어 주사위 던졌네. 짝수가 나오는 사건과 홀수가 나오는 사건인 거야. 겹치는 부분이 없다예요. 근데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과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은 겹치는 게 존재하지. 그런 건 배반 사건이 아닌 거야. 이해가?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싫어하는 게 이렇게 말로만 얘기하는 걸 싫어하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A와 B에 겹치는 부분이 없다. 수학적 기호로 생각해 주시면 편합니다. 됐나요?
네 번째, 뭐 남았니? 우리가 아는 뭐 사건이라는 이름 붙은 거? 여사건 남아있죠. 여사건은 뭐지? A가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면 A 빼고 다가 돼서 마찬가지로 여집합 씁니다. 기호. 집합이기 때문에 베이스는 모두 다. 요게 여사건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리 여기까지 해놓고 한 번 더 정리하고 문제 풀 거야. 네, 그럼 여기까지 용어 정리가 되었으니 이제 확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겠죠. 얘들아, 확률에는 크게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이건 중학교 때 배웠을 텐데. 확률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지, 현우가? 오! 중학교 때 배운 건 2개일 텐데 어떻게 알았지? 뭐뭐 있는데? 얘기해 볼래? 알아, 혹시? 찍은 거야? 오케이. 자, 우리 확률은 영어로 뭐죠? 확률은 영어로? 퍼센트 진짜 죽일 거야, 알겠어? 퍼센트 생각한 사람 지금 다 침뱉어. 퇴퇴해, 빨리. 가능성. probability죠. 알고 있죠? 저 영어 단어 처음 보는 사람 없지? 네. 그래서 가능성이야. 기대할 수 있는 수치인 거야. 쉽게 말해서 원래 확률은. 자, 그래서 만약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다 라고 하면 맨 앞자인 뭘 갖다 쓰자고 앞으로 P를 갖다 쓸 거며 괄호 안에 A라고 표현을 해줄 겁니다. 함수 표현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 집합을 표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면 얘는 A가 일어날 확률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냐? 자, 그러면 확률의 종류 3가지 찍어봐. 뭐뭐적 확률. 수학적 확률이 먼저 존재하죠. 이 수학적 확률이 바로 너희가 중학교 때 했던 그 확률이야. 뭐죠? PA는 뭐라고 표현하지, 얘들아? 전체 경우의 수를 쓰라고 하죠. 그쵸? 그걸 이제 우리는 수학적으로 뭐라고 쓴다?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되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의 개수. 그 중에 뭐 한다? A라는 사건이 일어나야 돼. 그 A의 원소의 개수. 그게 바로 수학적 확률로서의 A가 일어날 확률이야. 요 아래 게 뭐라고? 전체 경우의 수.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했던 거야. 얘는 A의 경우의 수.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쌤이 A가 일어난다라는 게 조금 와닿지 않는데요. A라는 건 뭐라고? 주사위 던졌을 때 짝수 나온다가 A야. 그럼 A 안에는 뭐가 있어? 2, 4, 6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A의 원소의 개수가 바로 경우의 수가 되는 거지. A라는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 자, 근데 이걸 쓰려면 제한 조건이 붙어, 얘들아.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를 하려면 얘들아 뭐가 돼야 되냐면 조건이 하나 붙어. 수학적 확률이 이렇게 정의가 되기 위해서 모든 그런 사건의 확률이 동일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렇게 경우의 수를 이용해서 확률을 구할 수 있어.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다르면 저걸로 못 풀어요. 그냥 확률끼리의 확률의 성질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참고로. 이게 뭔 개소리야라고 아마 지금 머릿속에 떠오를 거야. 근원 사건의 확률이 또 뭐야, 이씨.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 얘들아. 1이 나올 확률,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이 있을 거 아니냐? 맞지? 근데 이 모든 건 다 6분의 1로 우리 동일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어때? 저렇게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 수 있어. 근데
도박장이야. 나는 1이 훨씬 얘 3분의 1로 나오게 만들 거야. 1은. 이해 가요? 그럼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확률을 구하면 안 된다고. 뭐 말인지 이해가? 그러니까 도박장은 그래서 가면 안 되는 거야. 왜? 살짝만 조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식의 확률이랑 달라진단 말이야. 뭐 말인지 알겠어? 가지마 그러니까. 끊어. 뭔 말인지 알겠냐? 그래서 이런 조작이 안 들어간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게 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 확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두 번째 뭐가 있죠? 통계적 확률이 있습니다. 통계적 확률. 자, 통계적 확률은 정의가 뭘까? 통계적 확률. 현욱이 통계적 확률. 여기까지 중학교 때 해보지 않았냐? 알았어? 세팅이 필요합니다. n번의 세팅이 있고요. n번의 시행을 할 거야. 통계라는 것 과거에 이미 뭔가 일어났어야 돼. 그래서 A가 R번 일어났다고 해보자. Rn번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걸로 뭘 하지 우리는? 통계를 통해서 확률은 내가 시행한 거 분에 실제로 내가 원하는 게 나온 게 통계적 확률이라고 쓸까는 아니야. 얘는 이름이 상대 도수죠. 상대 도수. 어떤 단어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다 세팅해야 돼. 너희는 알겠죠? 상대 도수. 들어봤지? 전체분에 내가 원하는 거의 도수. 도수라는 거는 그 나온 횟수. 중1 수학. 모르면 동생한테 가서 물어봐. 알겠지? 상대 도수. 근데 이 상대 도수를 무한히 많이 시켜보는 거예요. 적당히 크게. 됐나요? 그랬더니 어떤 특정 값에 가까워지더라. 어떤 특정 값. 됐나요? 우리는 이 값을 통계적 확률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괜찮나? 오케이. 자,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원래 교육과정에선 소리 소문 없이 살짝 빠졌는데 희한하게 작년은 안 나왔고 재작년 그리고 그 전년도에 학교 기출엔 나왔어. 기하적 확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만약에 그 자료들이 다 연속이라면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거의 연속이라면 너무 많잖아. 0과 1 사이에도 엄청 많은 숫자가 있다며. 그걸 다 셀 수는 없잖아, 경우의 수를. 이해가? 그럴 땐 면적이나 길이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나 길이 중에 내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면적이나 길이를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 n이라고 쓰면 좀 헷갈리겠는데? 원소의 개수 이렇게 하면 좀 헷갈리니까 이렇게 볼게요. 쏘리. 전체 표본 공간의 크기가 있을 거야. 길이가 됐든 넓이가 됐든. 그 중에 내가 원하는 사건을 만족시키는 면적이나 길이가 있을 거라고, 그게 바로 그거를 확률로 채택을 하는 게 기하적 확률입니다. 근데 우리는 뭐 대부분 수학적 확률 문제들을 풀다가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문제들이 한두 개 정도 나올 거야. 알겠죠? 네. 자, 성질 몇 가지 보고요. 오늘 덧셈 정리 못할 것 같으니 여기 이거 가지고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겁니다. 알겠죠? 자, 우리 표본 공간 S가 있고 뭐 다음과 같이 부분 집합의 관계에 있다라고 합시다. 뭐 얘는 사건이겠지. 문제 없을까? 자, 우리 확률의 첫 번째 성질 어떤 게 있죠, 얘들아? 확률은 항상 뭐보다는?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절대 1을 넘어설 수는 없죠.
A라고 써야겠죠. 너무나 당연한 힌트. 됐나? 그 다음 두 번째. 야, 전 사건. 얼마? 1. 이게 전 사건의 확률이죠. 전 사건이 표본 공간과 같다라고 했어. 그쵸? 두 번째. 당연히 공사건의 세 번째네. 확률은 얼마? 0이겠죠. 이건 공사건입니다. 공사건의 확률. 됐니? 참고로 집합의 성질에 다 만족해요. 왜냐면 수학적 확률은 경우의 수로 제한됐기 때문에 정의가 됐기 때문에 집합의 성질에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도 가능할까? P A 여. P A 여는 뭐야? 여사건의 확률. 그럼 얘는 뭔데? N S분의 N A여. 맞아? N S분의 N S 빼기 NA. A여는 A 빼고 다니까. 전체 집합에서 A의 개수 빼고 나머지겠지. 됐나? 따로따로 써보니 1-NS분의 NA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는 여사건을 항상 1에서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빼서 구했던 거야. 중학교 때. 괜찮을까? 마지막. A와 B가 배반이라면, 서로 배반 사건이라면 너무나 당연하게도 P, A교 B를 구하라고 했을 때 겹치는 게 없다라고 했으니 1 나오겠, 0 나오겠죠. 큰일 날 뻔했네요. 이 정도까지 적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왜? 마음에 들지? 외롭진 않겠지? 심심하진 않겠지? 18에 14개니까 32페이지? 16장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자, 봅시다. 1번부터. 자, 우리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4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게 A래. 야, 그럼 고민하지 마. 바로 써. 1, 2, 4래. 4의 약수. 이해 가요? B에는 N 이하의 눈이 나오는 거야. 일단 킵해 놓자. 그런 다음에 A열을 쓰자. 여사건은 반대잖아. 뭐? 3, 5, 6. 괜찮을까? 자, 그런데 Bn과 A열은 배반이래. Bn은 누구랑? A열랑 공집합이야. 겹치는 게 없어야 된다. 집합 문제야, 집합 문제. 그럼 Bn이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은 뭐니, 얘들아? Bn이 가질 수 있는 원소는 1, 2, 4 중에서만 가져야 돼. 이해가? 근데 Bn이라는 거는 N 이하의 수거든? N 이하를 다 모아놓는 게 Bn이라며, 그치? 그럼 N은 4일 수 없어. 왜? 4 이하면 3도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3이 없잖아. 안 돼. 이해가? 그래서 결론 n이 될 수 있는 값은 1 아니면 2밖에 될 수 없다. n이 1이면 B1은 1이라는 원소만 갖는다는 뜻이고 n이 2면 B2는 1과 2를 갖는다는 얘기겠죠. 2 이하의 원소니까. 이런 상황에만 A와 배반 사건일 수 있다입니다. 이해가죠? 자, 그러면 아래에 있는 하나씩 할게요. 2번 문제 한번 해볼까요? 네. 자,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게 결국에 확률을 잘 하려면 경우의 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빡세게 했어야 된다고 했던 이유가 요거 때문인데,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맨 아랫줄 밑줄 좀 칠게요. 꺼낸 카드는 다시 넣지 않는다라는 거 밑줄 좀 쳐놓고요. 요게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에 따라서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그쵸? 그래서 밑줄 쳤으면 거기다 씁시다.
비복원 추출이라고 쓸게요. 복원시키지 않고 뽑는다라는 뜻이야. 쓰는 이유는 있어 보이려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종종 쓰는 단어라서 그래요. 근데 선생님들도 쓸 거예요, 학교에서. 진짜 뭐 때문에, 있어 보이려고 쓴 게 아니야. 비복원 추출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한번 체크해보자. 내가 A를 만족하는 경우는 뭐가 있을까, 얘들아, A는? 더해서 일단 2보단 커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야 돼? 나올 수 있는 게 1 더하기 2 가능하겠지. 근데 문제 잘 읽어봐야 돼. 하나씩 2번 뽑았고 순서대로 A, B라고 했잖아. 그러면 너무나 당연히도 이 두 개는 서로 다른 상황이야. 1, 2 나오고 그 다음 2랑 1 나오는 상황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4 되는 건 뭐 있어? 1, 3 있고 3, 1 있죠? 2, 2는 불가능하지. 왜? 비복원 추출이라서. 됐죠? 자, 그 다음 가능한 숫자 뭐 있니? 5 안 되고, 끝났네요. 이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표본 공간의 원소는 몇 개인데?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은 몇 개야? 처음에 내가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5가지,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 그래서 20가지 중에서 저기에 4개가 나온 겁니다. 이것들이 A의 원소인 거야, 쉽게 말해서. 나올 수 있는 상황들. A의 원소 적으라 하면은 이렇게 적어주면 되죠. 내 말 이해 갈까? 괜찮니? 오케이. 야,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B라는 놈은 이러한 원소를 가지면 안 되지. n 더하기 1이 3 된다. 맞죠? 왜? 곱하면 3이잖아. 곱하면 2죠. 큰일 날 뻔했다. 그 다음이 곱하면 3 나오지. 됐나요? 뒤는 더 안 써도 되죠. 어차피 또 2 아니면 3이지, 그치? 그래서 누구는 n이 1이나 2가 돼서는 안 된다예요. 무슨 말? 요게 Bn이었을 거야, 아마. 그치? B1은, B2는 A와 배반이 아닌 상황이라고. 요것 때문에. 겹친다고. 내 말 이해 가냐? B1이면 N이 1일 때를 의미하고요. N이 1이면 N 더하기 1이 2가 되면서 B1에 요 원소가 들어가 있다고. 1, 2가. 그럼 배반이 아니잖아. 원소가 겹치니까. 이해가? 마찬가지로 누구도 2일도 들어가 있다고, 여기. B1에. 그럼 안 된다고. 마찬가지로 B2는 3 나오는 거니까 1, 3이랑 3을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럼 A와 겹치니까 또 안 된다고. 됐습니까? 네.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놈들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얼마까지 가능해? 나올 수 있는 거 얼마까지 가능해? 얘들아, B3부터 B10까지 가능하죠. 10 이하의 자연수만 넣으라고 했어요. 얘는 A랑 안 겹쳐요. A와 배반들이야. 그래서 답은 3부터 10까지의 합이 되겠죠. 가능한 n의 값의 합이니까. 됐냐? 55에서 3 뺐나요? 이렇게 답이 나와주겠네요. 자, 3번 시작. 네, 한번 체크해 봅시다. 자, 일단 C는 원소를 4개 가져야 되는데 누구랑은 배반이래, 얘들아? A와 배반이래. C와 A는 배반.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1, 2, 4, 8은 C의 원소이면 안 된다? 알고 있는 것 뿐이죠. 괜찮지? 자, 그런 다음에 누구랑 누구? B와 C 여가 배반이래. 야, 요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B랑 C 여가 배반이다는? 식을 써봐야 돼, 식을. 어떻게? 비교 C 여가 공집합이라는 뜻이야. 집합의 성질로 가시는 거야, 알겠어? 그럼 얼마?
B차 C는 없다지. 순수한 B가 없다야. 그래서 누구는? B는 C에 포함되어야 된다입니다. B가 C 안에 들어가 있다. 괜찮아? 그래서 마무리 어떻게 돼요? 357은 C가 꼭 갖고 있어야 되는 원소였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C라는 놈은 가질 수 있는 원소가 1, 2, 3, 4, 5, 6, 7, 8, 9가지인데 그 중에서 뭐는 안 된다고? 1, 2, 4, 8은 처음부터 없는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못 가져. 대신 3, 5, 7은 꼭 가져. 야, 그럼 이제 내가 가질 수 있는 게 몇 개냐? 2개 남았지? 그 2개 중에 어때야 돼? 한 놈만 가져야 돼. 이 실인가요? 됐어? 괜찮아? 아,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거네요. 진짜. 최대값은 너무나 당연하게 3, 5, 7, 9일 것 같고요. 최소값은 너무나 당연하게 3, 5, 7, 6이 되는 상황이 되겠죠. 괜찮습니까? 됐나요? 그래서 얼마 나와요? 위에 건? 왜? 24. 얼마? 24. 24. 아래 건? 21이요. 21. 답은? 45가 나와야겠죠.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어떤 거야? 너 집합 잘하니? 질문이네요. 4번. 자, 오케이. 이제부터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얘들아, 1, 2, 3, 4, 5, 6, 7, 0이 없네. 뭐 땡큐한 문제네요. 그럼 일단 확률 구하래. 어때야 돼? 전체 확률, 전체 경우에서 얼마? 700. 분모. 7개 나열하는 경우의 수지 뭐 그냥. 맞나요? 그런 다음에 뭐 해달래? 1의 자리가 짝수. 특이한 거부터 1의 자리에 짝수 집어넣자. 짝수 3개 중에 하나 1의 자리. 그리고 나머지 6개 나열. 그게 끝이지 뭐. 됐나요? 얼마? 7분의 3이라는 답이 나오겠죠. 됐어요? 자, 2번. 야, 홀짝이 반복됐으면 좋겠대요. 맞아요? 야, 그러면 홀수 4개, 짝수 3개니까 얘들아, 순서는 정해져 있어. 그쵸? 어떻게?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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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 여기는 짝수들의 자리지. 개수가 하나가 적으니까. 이해가? 그럼 확률은 어떻게 돼요? 일단 7팩은 써야 돼, 얘들아. 7팩이라는 확률은 아무 조건 없이 7개 나열하는 확률인 거야. 알겠죠? 그런 다음에 뭐부터 나열할까? 확률, 뭐 홀수부터 나열하자. 홀수 4개 자리 정해져 있잖아. 숫자만 배치만 하면 되잖아. 그치? 4팩이지. 그 다음에 짝수는 남은 3자리에 나열하면 되잖아. 그냥 이 자리에 3팩이죠. 끝. 됐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로 그냥 계산하시면 된다. 35분의 1 나오는 것 같습니다. 됐죠? 자, 마지막 3번. 3번은 얘들아 맨 앞자리와 맨 뒤자리의 숫자 차가 얼마였으면 좋겠대? 4. 그럼 항상 특이한 걸 먼저 체크. 그러면 4만큼 차이 나는 숫자는 1호가 있고 26이 있고 37이 있어. 여기까지 괜찮냐? 이 3개 중에서 하나를 먼저 고르자. 뭘 맨 앞과 맨 뒤에 놓을지 알겠지? 그래서 셋 중에 오케이 얘가 마음에 든다. 가정하자. 얘 골랐다고? 됐나? 그럼 맨 앞과 맨 뒤에 누가 맨 앞으로 가고 맨 뒤로 갈지 정해야 돼. 2패. 여기까지가 맨 앞과 맨 뒤가 정해지는 경우의 수야. 됐나? 정해졌네? 그럼 이제 나머지 5개 나열해야죠. 가운데에다가 그거를 7팩으로 나눠야겠죠. 전체 경우의 수. 됐나요? 그래서 7분의 1 나오는 것 같네요. 계산하시면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다.
자, 5, 6번을 한 번에 해보도록 합시다. 네, 빠르게 합시다. 자, 일단 5번은 어떻게 돼요, 얘들아?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얼마? 8명 원순열 7팩이죠. 됐나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데 남학생 둘이 마주보는데 특이한 거부터 그 남학생 2명 마주보게 처음부터 앉히자. 남자애들 요렇게 앉힐게.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얘네가 앉기 직전까지는 계속 원순열이기 때문에 원순열이 이제 깨져요. 나머지 6명은 나열하시면 되겠죠. 7분의 1 됩니다. 요게 빠졌어, 신아야. 천만다행이지. 자, 6번. 자, 6번 문제는 5개의 숫자 0, 1, 2, 3, 4에서 중복을 어용해서 중복순열 나오나 보네요. 4자리 자연수 중에서 하나를 택할 때 그 수가 0을 하나만 포함하는 경우의 수래요. 근데 이건 중복순열 쓸 바에 중학교 때 했던 방식이 조금 더 편하긴 할 것 같아. 그치? 자, 전체 경우의 수 얼마? 4 곱하기 5 곱하기 5 곱하기 5 괜찮을까? 분모. 중복 어용이니까 계속 쓸 수 있단 말이야. 단 맨 앞에 0이 못 오겠지. 됐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뭐 해줄 거야? 0을 몇 번 쓰래? 한 번 쓰래. 근데 0이 맨 앞에 못 가니까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면 요거 아니겠냐? 케이스 나눠서 생각하면 되죠. 이거 얼마야 그러면? 4 곱하기 4 곱하기 4야.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 4의 세제곱이겠지. 다 더하면 4의 세제곱이 3번 나오겠네요. 끝이에요 이게. 얼마? 125분의 48 이렇게 답이 나와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넘어갔어. 3쪽까지만 합시다. 자, 7번 문제 볼게요. 자, 임의로 4장의 카드를 동시에 뽑을 때 카드에 적힌 4수의 합이 짝수였으면 좋겠대. 동시에 뽑으니까 똑같은 카드가 나올 수는 없을 거야, 여러 번. 그렇다면 뭐는 불가능하니? 짝짝짝짝은 불가능할 거야. 왜? 짝수가 3개밖에 없거든. 맞죠? 그럼 그 다음 가능한 케이스는 이렇게 나오는 경우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은 홀수만 4번 나오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짝수 2개, 홀수 2개 뽑는 경우의 수는 3시 2 곱하기 4시 2네요. 됐죠? 홀수만 4번 나오는 경우는 4시 4겠죠. 한 가지밖에 없겠지. 괜찮아? 얘 18개. 그럼 지금 내가 적은 이 19개라는 게 바로 뭐야? 내가 문제에서 원하는 사건을 만족하는 횟수잖아. 그럼 이제 분모에 뭐 쓰면 돼? 얘들아, 분모에는 진짜 아무런 조건이 없는 거야. 그 시행만 하는 거야. 무슨 시행? 4장을 뽑는다. 그래서 7시4가 분모로 가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냥 아무 조건 없이 4장을 뽑는 경우. 답이 35분의 19라는 답이 나와 줄 겁니다. 괜찮니? 2번. 자, 2번은 가장 큰 수가 홀수였으면 좋겠대. 야, 4장 뽑는데 1이 최대일 리 없고요. 4장 뽑는데 3이 최대일 리 없잖아. 이해가? 그럼 최대가 될 수 있는 홀수는 5랑 7밖에 없을 거야. 야, 그럼 5가 최대면 이미 5는 뽑아놓고 생각하는 거야. 1, 2, 3, 4 중에서 나머지 3장을 뽑으면 돼. 7을 뽑아놓고 생각해. 나머지 6개 중에 3개를 뽑아야겠지.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만 세면 되니까. 그래서 4가지랑 20가지가 나와서 분자에 24가 써질 거며 분모는 똑같이 35가 돼줘야겠죠. 이해가니? 35분의 24. 자, 8번 시작하고 빨리 가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이 카드 10장은 다 다른 걸까? 아니면 같은 건 같은 걸로 취급해야 될까? 다른 걸로 해야 돼요. 왜냐면 근원 사건의 확률이 같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앞이 보이는 카드가 나올 확률이 뒤가 보이는 카드. 만약에 이거 같은 거로 본다면 2개밖에 없는 거야, 선택지가. 그치? 그 둘의 확률이 심지어 다르잖아.
앞이 보이는 카드를 고를 확률은 5분의 4, 10분의 4. 뒤가 보이는 확률, 고를 확률 10분의 6.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달라버리는 거라고. 앞뒤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한다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그냥 10장의 카드를 다 다르다라고 가정해봐. 그럼 내가 카드 하나를 고를 거야. 그럼 어때? 각각의 모든 카드의 확률이 다 10분의 1로 동일하잖아. 근원 사건의 확률이 동일해 버리네요. 모든 카드가 선택받을 확률이 동일한 상태. 그래야만 수학적 확률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게 가정되어 있습니다. 확률을 구할 때. 고민하지 않고 쓰셔도 돼요. 괜찮을까? 네. 자, 그럼 이거 4장 고르면 뭐 한대? 뒤집어. 그치? 그래서 앞에가 더 많아지려면 여기서 더 많이 골라야겠네. 그치? 그래서 결론 3장 선택돼야 되고요. 여기에서 1장 선택돼야 될 겁니다. 그래야만 3장이 추가되고 1장이 줄어서 6장, 4장이 만들어질 거예요. 됐죠? 그럼 끝났네요. 답은 얼마? 10시 4분의 4시 곱하기 6시 3 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답은 21분의 8입니다. 고생했습니다.